그러나 여러분들 먹고 자고 하는 생활비는요 365일치가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도착한 그날부터 떠나는 그날까지 비용이 나가거든요. 호주야클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트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체스우드 중심에 체스우드 도서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발 아래쪽이 체스우드 도서관이고 저 건너편이 그 티어터하고 콘서트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무실보다는 좀 더 분위기가 환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와 봤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주제는요, 호주 워홀 돈 벌려고 비자 연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지난주에 한 3분 정도가 아주 비슷한 사연으로 제게 이렇게 이메일 문의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 사연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보를 찾던 도중 유튜브를 보게 되어 올려주신 여러 영상을 보고 문의를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다음 달 말에 비자가 만료되고 9월 달에 귀국을 하려고 티켓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국에 돌아가려고 어느 정도 마음을 또 가지고도 있으세요. 원래부터 호주에 더 머물고 싶었고 영주권을 따려고 준비했고 운이 좋아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워홀 비자로 양공장, 닭공장, 그리고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키친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공장, 닭공장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보통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오시면 가장 이렇게 좀 힘든 일 중에 대표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이런 육가공, 그 뭐 소나 말도 있지만요, 뭐 돼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양이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포장도 하고 이렇게 도축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데서 일하면 아무래도 이제 웬만큼 학생들이 성실하게 하면요 주급 1000불 이상도 벌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 더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양공장, 닭공장, 현재는 레스토랑에서도 이제 키친핸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태입의 제빵 과정 2년 학비를 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어차피 워킹홀리데이 세컨 비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목적은 이제 제빵 과정으로 호주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비자가 끝나가니까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이제 비자 연장을 해서 호주에서도 체류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귀국 말고 호주 안에서 더 돈을 모으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우선은 비자 연장용 비즈니스로 비자를 좀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속칭 여기서는 이제 비자 연장용 학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학 레벨에 해당하는 뭐 이제 주로 경영 관련 이런 쪽이죠, 그죠? 초급 과정의 경영 관련 그런 쪽, 뭐 IT도 있고 물론 뭐 좀 더 뭐 차일드 케어 분야도 있긴 한데, 이런 쪽으로 이제 비자를 연장하면 비교적 이제 학비는 좀 저렴하고 또 비자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또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비자 연장용 비즈니스로 비자를 좀 연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하기에 가능하면 학교는 적게 나가고 학비는 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영어 점수는 없고 한국에서 대학 때 토익 점수가 500점 조금 넘긴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드니에 있고 학비만 싸고 학교를 적게 나간다면 시드니가 아닌 타 지역 이동도 고려를 합니다. 빨리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인데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연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왔다가 20대 후반 30을 이제 갓 넘기는 입장이 되면 한국에 참 녹록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호주는 이런 뭐 알바 레벨의 이런 시급을 보더라도 훨씬 더 임금이 좀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직업 자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좀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적다 보니까 차별 대우하는, 달리 보는 시각이요, 한국보다는 좀 적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보면 대체적으로는 이 일을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영주권 같이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로에 있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한번 좀 귀담아 들어 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요 다이어그램은 영상 옆에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호토바이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호주 유학 후임이 3대 필수 요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핸디캡이 있다 그러면 유학 후임은 도전 안 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거든요. 자, 첫째, 나이. 네. 이건 뭐 호주 이민은 뭐 나이에 딱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나이가 돼버리면 전공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뭐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 예, 마지막 돈. 이 세 가지인데, 자, 먼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이가 젊고요. 영어가 상당 수준 돼요. 이런 분들은 호주에서 좀 체류 기간을 좀 연장해서 아까 뭐 그런 비즈니스 학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연장을 해서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어요. 나이가 젊고 영어가 되는 친구들이 호주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여러분 레주메에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경험들은요. 그 다음에 나이는 젊은데 여유 자금이 좀 있어요. 근데 영어가 전혀 안 돼요. 그건 뭐 걱정 없죠.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시면 되죠. 영어 연수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전공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전공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도 되고 자금력도 있어요. 근데 이미 호주 이민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나이에 있는 입장에 계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호투바긴 제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할 계제도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나이도 좀 있다. 뭐 여기서 말하는 나이가 조금 있어서 유학 이민에 불리하다라는 거는 학업이 다 끝마친 시점에 일정 시점에 39세가 넘어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은 45세로 끊어놨지만 45세 이내는 이민할 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업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학업을 마치고 뭐 경력이나 여러 가지 영어 조건을 다 갖추고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대 뭐 후반에 가까워온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사회 경험을 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나이도 젊고 영어도 좀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금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1년, 2년 경험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그 경험들이 상당히 유익할 수 있는데 1년, 2년 경험을 쌓고 나면요. 아,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이 세 번째 요소인 이 돈만 좀 해결된다 그러면 충분히 나도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함정이 좀 많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 비자 연장을 위해서 학비 저렴한 그런 이제 학교들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뭐 동남아시아나 남미 쪽 학생들이 줄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전문대 레벨의 그 학위를 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쓰임새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 학생들 정도만 돼도 사실은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나오고 한국의 대학을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뭐 호주에서 그 레벨의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이미 한국에서 뭐 대학을 다니다가 복학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호주에서 전문대 레벨의 그 비즈니스 과정은 여러분들 이력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일주일에 학교 적게 나가고 학비 싼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것들을 배운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년간 비자를 연장하고요. 자금 계산을 해보면 꽤 많이 모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왜 정육 공장, 뭐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면 일주일에 주급을 1000불 넘게도 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이라고 하면요. 52주를 일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호주 도착한 그날부터 일을 시작해서 호주 떠나기 당일까지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대부분 1년 중에 임시비자인 학생비자나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들이 10달 정도를 일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럭키하게 성실하게 일 잘 한 거거든요. 대부분은 뭐 10달 채 안 되는 기간을 일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먹고 자고 하는 생활비는요 365일치가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도착한 그날부터 떠나는 그날까지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보면요 뭐 제가 주변에 정말 특이하게 뭐 워킹홀리데이로 1년 동안 3만 불 넘게 모은 학생도 봤어요. 근데 그거는 뭐 100에 기껏해야 뭐 몇 명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대다수 제가 이렇게 만나는 학생들의 평균치를 본다라고 하면요 대략 뭐 제가 볼 때는
예, 10,000불에서 한 15,000불 정도 모으면 그것도 역시 정말 자기 생활비 다 쓰고요. 정말 성실하게 생활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이 학생 고민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과정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학교들이라고 해도 1년 학비가 그래도 한 5,000불은 되거든요. 최소로 잡아도요. 그리고 비자 연장 비용, 신체 검사 비용, 이런 것들이 재반 비용이 다 들면요. 거기에 벌써 뭐 5,600만 원, 뭐 6,000~7,000불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정말 성실하게 뭐 다치는 거 없이, 아픈 거 없이 잘 일했을 때 10,000불이 좀 넘는다 그랬는데, 이 비용을 계산해 버리면 실제 여러분들에게 손에 쥘 수 있는 그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나이 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나이 때는 호주에서 이렇게 경험을 일정 기간 하고 돌아가는 거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그런 임시비자를 연장, 학생비자 연장, 뭐 5홀 세컨 뭐 이렇게 쭉 하다가 한 4년 훌쩍 가잖아요. 그렇게 3, 4년을 훌쩍 보내버리고 한국에 돌아가면요. 정말 여러분들 난감한 상황에 맞이할 수 있어요. 한국은 왜 그 나이 때는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나이 때는 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좀 구분이 지어지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황금 같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호주에서 그런 임시비자를 연장 해가면서 있는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더러 오해는 마십시오. 이런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좀 어렵게 한국에서도 학비 마련을 항상 어렵게 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부모님이 좀 이렇게 충분히 서포트 할 수 없는 여건인 분들요. 그런 분들이 호주 5홀로 와서 여기서 세컨 비자를 좀 활용해서, 혹은 이런 비즈니스 학교를 활용해서 한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정도 자금을 확보해서 한국에 돌아간다. 이런 계획들을 제가 말릴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1,000만 원, 1,500만 원이 정말 1년, 2년, 3년을 더 투자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자금이 될 수 있죠.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복학하고 또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요. 한국에서 사실 대학교를 휴학하고 1년, 2년 열심히 일한다라고 해서 뭐 원래 신분이 대학생인 신분인데 휴학을 한 상태에서 1년에 뭐 1,500만 원씩 이렇게 모으기는 어쩌면 호주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뭐 또 그게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호주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수 3대 요소 중에 내가 자금이 없어서 호주에서 임시비자를 더 연장해서 자금을 모으겠다. 이런 분들은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어가 월등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은요, 유학 후 이민을 하실 때 결국은 취업 이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취업 이민을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TRA 관련 현장 기술직이잖아요.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목수 이런 과정이요. 예, 그런 과정들은 학비가 2년에 한 2,0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 그 학비 정도 마련이 돼요. 마련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30대가 넘어가지고요, 호주에서 어렵게 그 자금을 마련해서 그 공부를 시작한다? 근데 공부하면서도 계속 그 관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년 마치면 영주권이 손에 주어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취업 이민은요, 졸업하고 2년 경력을 쌓아야 TSS 비자 성립이 되죠. TSS 비자를 받고 또 다른 또 2, 3년 정도 경력을 더 쌓은 다음에 비로소 ENS라는 스폰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30대 뭐 중후반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스타트가 20대 중반, 뭐 초중반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러면 뭐 남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뭐 결혼이라는 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뭐 30대 후반까지 자녀를 전혀 안 가지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좀 잘 따져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정말 이런 현장 기술직으로 취업 이민을 염두에 두고 한 6년 이상 긴 시간을 보고 유학 이민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그 계획이 섰을 그 타이밍에 적어도 학비 정도는 마련돼 있으신 분이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2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2년 이상을 허비한다라고 하면요, 그분에게는 산술적으로 잘 계산해서 영주권을 손에 쥐는 그 타이밍까지 가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거기 중간에 조그마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국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치명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호주의 워킹 할리데이 비자나 이런 비즈니스 연장 비자를 연장하기 쉬운 이런 학교에 등록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플랜에서 앞으로 호주에서 학비 마련을 위해서 2, 3년을 더 시간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먼저 좀 냉철하게 자신의 어떤 처한 상황들, 자기 자신에 있어서 영주권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자 연장용 학교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어디까지 했는지, 호주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내가 한국에 가서 얼마나 쓰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 물론 이게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개개인의 어떤 뭐 히스토리는 다 다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시비자로 경험하게 되는 대다수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 레주메에 쓰기는 힘든 그런 경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냉철하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호토바기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눴던 이 주제, 호주 워킹 할리데이, 돈 벌려고 비자 연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 제목이 좀 길죠. 네, 이 주제는 여러분들 오해 없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양면을 같이 한번 잘 비교해 보십사 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이 사연에 나와 있던 그 주인공, 제게 이메일로 문의 주신 분, 뭐 개인 신상은 제가 다 뺐는데, 이 채수도 요 인근에 지금 카페에서 카페하고 레스토랑하고 이렇게 겸하는 쪽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제가 이 채수도 도서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